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첫 단추죠. 전국의 의대 40곳이 정부에 밝힌 증원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대학들은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소 2,151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년 뒤인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의 의대 정원을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대학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소 2,151명.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이 당장 내년 입시에서 늘릴 수 있다고 답한 의과대학 정원 규모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현재 교육 여건만으로도 이 정도 증원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교원이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년 뒤인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입학 정원마저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추가 투자를 통해 2배 이상의 증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원 규모는 지난달 말부터 2주간 40개 의대를 상대로 2025학년도부터 6년간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을 조사해 취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대학들의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한 달간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교원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학교 교실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실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의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과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실제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오는 12월 안에 현장 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학분업을 거치면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 18년째 유지되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부실 조사라는 건데요.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그간 지적돼온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수요 조사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해 당사자인 대학들의 희망사항만 모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의사 인력 문제는 인구 구조나 의료제도 변화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거가 모두 빠졌다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였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2020년보다 강력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의과대학들마다 입장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의 수요조사에 적정한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곳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수요조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학들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는. 다만 정원 40명에서 50명 수준의 미니 의대에선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의대생 교육에 적자가 컸던 만큼 정원을 최소 2배로 늘려야 비용을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쪽에 민일의대가 많잖아요. 운영상의 문제가 다 어렵거든요. 기회가 왔는데 안 하기가 어렵죠. 전문가들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최종 목표가 필수 지역 의료 살리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정원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 늘려주면 대형 병원 쏠림만 심해지죠. 또 의대 증원을 바라는 대학들이 수용 가능한 정원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비해 면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네, 복지부 취재하는 정혜인 기자와 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아까 첫 단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의대들이 우리는 여기까지 늘릴 수 있다. 지금 이 의사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도 이 정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수요 조사 결과만 보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이긴 합니다. 네. 지난달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내놓을 때만 해도 내년 의대 입시 증원은 최대 1,000명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배가 넘죠. 네. 여권의 의지도 커 보입니다. 의사협회에선 300명에서 500명, 그러니까 수백 명 수준에서 이제 증원하는 걸 내심 생각했는데 네. 정부와 여권에선 기본적으로 1,000명
2,000명 수준 이상을 기대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대학별 수요조사 공개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위한 정부의 그 밑그림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보건의료 노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응답자의 83%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증원 숫자. 그런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열흘 이상 늦게 발표된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래 의과대학 상대로 수요조사를 마친 게 지난 9일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복지부에서 이제 2차례 발표를 미룬 건데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 대학마다 희망 정원을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감 때 한 게 다가 아니다. 네네. 추가 증원을 요청한 건데요. 네. 10곳 가까이 이제 그런 증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정원을 좀 늘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학들은 당장 25학년도부터 그때 입시부터 지금 정원의 70% 가까이 지금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입시에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대나 뭐 상위권 이공계를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올해는 의대에 소신 지원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이제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입시에서도 의대에 지원하려는 이른바 N수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올 입시부터 바로 영향이 올 것이다. 네, 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을 더 많이 모으고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비례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높은 적립 포인트를 내세워 가입자를 늘렸던 카드사에서 줘야 할 포인트를 제때 주지 않거나 심지어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는 게다가 단순 시스템 오류라면서도 직접 항의한 고객에게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네이버 현대카드입니다. 월 사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까지 사용액의 5%, 최고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네이버와 현대카드 양쪽에서 지급합니다. 다른 신용카드보다 적립 포인트가 높다 보니 출시 직후부터 가입자가 몰려 현재 약 6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이성욱 씨도 이런 포인트 제도를 보고 가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현대카드는 카드 사용액과 지급하는 포인트가 들쑥날쑥입니다. 네이버 현대카드 쓰긴 했는데 포인트가 없어요. 이 씨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10월 31일 18,000원, 42,500원을 각각 사용했는데 포인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월에도 포인트 1,400원가량이 누락됐는데 카드 사용 내역과 포인트 적립을 비교해도 어디서 빠진 건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주긴 줬는데 어디서 비는지를 제가 확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30만 원대 가구를 샀다가 한 번 취소하고 바로 다음 날 비슷한 제품을 다시 결제했는데 아예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품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취소 후에 다시 재구매 결제를 했는데 그 해당 부분 포인트가 전혀 쌓이질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혜택 한도인 결제 금액 20만 원가량을 채웠다가 사정이 있어 25일 전후로 거래를 취소한 것인데 그날 이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누락되는 겁니다.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사도 비슷하다며 현대카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혜택 한도까지 카드를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될 때까지는 추가 포인트 적립이 안 되다 보니 추가로 발생한 포인트는 누락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액수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네이버는 이런 오류 없이 꼬박꼬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현대카드는 누락된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선택적으로 포인트를 복원시켜줬습니다. 고객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현대카드 측에서는 별도로 복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자동 복원이 안 되는 게 본질인 것이죠.
카드값을 빼갈 땐 오차 없이 빼가면서 포인트 정산은 시스템상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렇게 포인트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자 한 피해자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는데요. 금감원은 그러나 권한 밖의 일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네이버 현대카드의 포인트 일부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자신처럼 포인트 적립이 누락됐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민원 접수 2달이 지나 금감원이 보내온 공문. 법령과 계약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미흡, 고객 불편 처리는 금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카드사 측에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전화를 직접 해봤지만 돌아온 건 현대카드의 입장을 대신 읽는 듯한 말뿐이었습니다. 자기네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또 고객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별도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포인트를 드리고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대카드는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대신 홈페이지 약관에 매출 취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적립 한도 초과분 혜택 적용이 제외된다는 복잡한 말을 적어뒀습니다.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뭐 소송을 하시거나 현대카드와 금감원 모두 정확한 피해자 숫자나 누락 포인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약관을 정확하게 바꿀 필요도 있고요. 지금 약관이라 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시정 조치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금감원은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어 계약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서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라 소송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